3대째 국수를 만든다는 한 공장. 새벽 1시 16분.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끝내고 잠을 잘 시간이지만 이곳에선 부자가 전통 국수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밀가루가 몇 킬로짜리예요? 하나에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2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밀가루 나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잠이 좀 부족하다? 잠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부족한 잠과 싸워가며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일하는 이유. 바로 국수의 품질 때문인데요. 낮에는 습도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 새벽대가 이 습도가 국수하고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만은 새벽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반죽에 들어갈 소금물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한 500kg 정도 뽑을 겁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2번을 타야 되는 거죠. 매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23도에 맞춘다는 염도. 감으로 맞춰보는데 정확하게 23도 딱 나오네요.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아들아 밀가루 하나 더. 재료 준비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반죽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밀가루 20kg과 소금물을 반죽기에 넣어주는데요. 10분 정도 돌리면은 반죽이 될 겁니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반죽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밀가루 하나 더 넣어. 이어서 똑같은 양으로 반죽을 만드는 작업자.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면 뭉칠 가능성이 있어 1차 반죽을 나눠 만드는 것인데요. 롤러를 이용해 하나로 합치면 2차 반죽이 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돌돌 말아주는데요. 밀가루가 테이프처럼 감기네요. 다른 사람이 보면 신기한데 저희들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작업이라 상당히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2차 반죽을 옮겨 롤러를 이용해 다시 1차 반죽과 섞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죽 두께가 제대로 일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덩어리진 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밀가루가 더해지며 점점 커지는 반죽. 이 무게 하나가 한 30kg 정도 나가요. 무게 하나가.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반죽을 하나 더 만드는 작업자. 힘들지만 기계로 대량 생산한 국수와 맛의 차이가 커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군요. 그래도 치대면은 이렇게 롤러에서 겹치게 되면은 국수가 더 쫀득거리죠. 이 두 개의 반죽을 롤러에 넣어 다시 하나로 합쳐줍니다. 지금 나오는 이 반죽이 3번 합쳐진 반죽인데 이 반죽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국수가 됩니다. 반죽이 3번 합쳐지며 쫄깃함은 올라갔지만 국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두께. 여러 번 롤러를 거쳐 두께가 3mm로 얇아지면 가늘고 하늘거리는 면을 뽑아내는데요.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아직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긴장을 놓을 순 없습니다. 잘 나온 면발의 끝을 정리하는 것도 수작업인데요. 길이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잘라주면서 그 국수 길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리가 끝난 국수는 직접 들어서 건조실로 옮겨주는데요. 이때 국수 간격을 맞춰 널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은 서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마르게 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쉽게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국수가 걸린 스테인리스 봉 하나의 무게가 1kg. 옮기는 것도 엄청난 체력을 요합니다. 어느새 찾아온 아침. 하지만 국수를 만드는 부자의 손과 발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데요. 새벽 1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중에 나온 것은 이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똑같이 말리기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디론가 가는 아들. 저 무거운 거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목이 말라서. 시원해요? 아 진짜 이럴 때 먹는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 내에 국수를 만들기 위해 작업 속도를 올리는 두 사람. 그런데 무거운 반죽을 내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잘못하면 새하고 새끼리 이게 손에 껴요. 물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이게 안 끼지. 말다가 여기서 살짝 하면 이 손이 껴버린다고요. 근데 안 끼려면 물에서 그냥 딱 던져버려야 돼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탁탁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전혀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게 그냥 잘 놓는다고 놓으면은 손가락에 끼면은 되게 다치기 쉽거든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전통 국수. 오랜 세월 만들다 보니 손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 손가락이 안 펴, 하도 많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인대를 하나씩 다 끊어서 지금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 손바닥이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아주 거북선해요. 거칠어요. 하도 많이 써서. 그런데 면발을 뽑다 말고 갑자기 기계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무슨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지금까지는 중면을 뽑는 칼로 국수를 만들었고, 이제 소면이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소면 칼로 바꾸고 있어요. 소면은 중면보다 작업하기 어렵다는데요. 면을 더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배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돼요. 일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난 상태. 다시 원점으로 무거운 반죽을 만들어 소면을 뽑아야 하는데요. 강도 높은 작업에 온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슬슬 하면 졸리기도 하고 조금 힘이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머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만들어진 소면을 옮깁니다. 조금씩 채워지더니 이내 국수로 가득 찬 건조실. 47년 경력의 아버지가 국수 상태를 체크하는데 과연 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나와야지 잘못 나오면은 이게 납두하게 나오는 게 납두하게 나와요. 이것은 지금 동그랗게 잘 나왔어요. 이게 풀려보면 느낌이 와요. 동글동글하니. 삶아서 먹을 때 아주 매끄럽게 호로 잘 넘어가죠. 이제 잘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건조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려 하는데요. 겨울에는 17시간, 18시간. 요즘 하반기에는 15시간에 16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선풍기 바람을 맞자 실타래 같은 면발이 하늘거리며 천천히 건조돼 갑니다. 같은 시각 새벽 내내 일해서 허기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내 영인 씨가 국수를 준비합니다. 한번 끓어오를 때 찬물을 조금 버주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늘 남편과 아들이 만든 국수로 요리한다는데요. 잘 익었어요.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열무국수도 해먹고 콩국수, 비빔국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먹어요. 그중 오늘의 요리는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비빔국수. 이야,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국수
국수 질려서 안 먹을 것 같은데 자주 드신다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고 콕 자라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야 돼요. 한 끼를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고된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 먹는 비빔국수 한 그릇.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는데요. 국수가 잘 나온 것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다음 날 새벽 1시. 출근하자마자 국수 건조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깨물 때 안에 소리가 딱딱 소리 나면은 아주 잘 마른 거예요. 습이 너무 없을 때 건조할 때 볶게 되면은 비틀었을 때 다 깔라져 버려요. 근데 오늘은 일자로 탁탁 나가잖아요. 아주 잘 마른 거예요. 다행히 잘 마른 국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을 위해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건 무슨 틀이에요? 계단틀, 국수 계단틀. 재단에 들어가기 앞서 공과 국수를 분리시켜줍니다. 이어서 신속 정확하게 자르는데 기다란 국수를 5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이거는 22cm예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거예요? 아, 정해진 건 아닌데 면치기라고 하나요? 먹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제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아 그럼 재면소마다 그 길이가 달라요? 틀리죠? 아버지가 국수 재단 담당이라면 아들은 포장 담당인데요. 정확하게 계량해야 해서 이 과정은 기계의 손을 빌립니다. 한 다발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0인분 정도. 무게는요? 1,500에서 1,600g. 하지만 아들 관욱 씨도 쉬지는 못합니다. 마무리 포장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로는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손으로 하고 있어요. 줄줄이 나오는 국수 행렬. 그럼에도 아직 처리할 양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한 칸에 쌓이는 것이 40도쟁이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하루에 나오는 이 판수가 한 40판. 하루에 이 많은 국수를 다 자르기 위해서는 숨 고를 시간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작업. 일하다가 지쳐서 아들과 교대할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합니다. 저희 아들도 잘 못 잘라요. 그때 자르는 것도 제가 잘라요. 이 요령으로 잘라요. 힘으로 자르려면 안 잘라줘요. 요령이에요. 요령이 어떤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이 국가 리듬을 타야 되는데 힘으로만 누르려면 안 돼요. 이 리듬을 그런 식으로 눌러야 돼요. 아버지가 잘라가면 과연 아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잘하네. 그래. 리듬 타면서 타면서 올라. 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바삭바삭하니 잘 잘렸던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리듬 타면서 그래. 하나, 둘, 더, 힘 터져. 결국 아빠 해볼게. 자, 봐라. 눈높이 교육에 들어갑니다. 리듬을 탈 줄 알아요. 리듬 못하면은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요령, 리듬을 타야지. 제가 손을 잘못 집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시켜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저는 리듬을 탈 줄 아는데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그걸 못해요. 아마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잘해지겠죠. 요령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에 칼질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뭐 칼질을 수백 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그 유압으로 하는 거, 기계로 하는 걸 해봤는데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자고 뭐 힘이 들더라도 굳이 이거 옛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아들 관욱 씨. 느리지만 천천히 잘 따라가는 중입니다. 하루에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무게로 치면 몇 킬로예요? 이게 하나당 1.2kg 정도 되니까 한 1200, 1300kg 되지 않을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도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개 중에 3분의 2는 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국수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두 사람. 마지막인가요? 예, 막판이네요. 다 끝났네요. 아들아, 이거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맨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쯤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일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작업대 위에 떨어진 국수를 한 곳에 모으는데요. 버린다고 하기엔 정성을 들여 잘게 붓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위에 있는 것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가능해요. 다시 분쇄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밀가루처럼 곱게 만드는 거죠. 작업대 위에 떨어진 깨끗한 국수만 모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니 진짜 밀가루 상태로 돌아갔네요. 밀가루 거의 똑같이 됐어요. 이것은 재생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과정, 택배 작업인데요. 박스로 나가는 거는 이제 택배로 많이 나가고 저희 거래처들도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매일 수작업으로 만드는 전통 국수. 힘들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님 때 하던 것을 제가 이어받았고 제가 하던 것을 아들이 또 이어받는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100년 가게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아들까지 4대째 하면은 100년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의 꿈이고 바람입니다.